네, 안녕하세요. 이동섭 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남시장입니다. 자, 전문가의 독서법. 누구도 우리를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칭 전문가들입니다. 독서법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한 게 뭐죠? 흔한 게 어떤 독자가 붙는 말들 중에 정독을 보죠. 정독은 어떤 게 정독이죠? 정독은 정독 도서관 웃기지도 않고 하지만 괜찮아. 노력하는 자세. 정독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나씩 그냥 다 모든 걸 꼼꼼히 보는 게 정독이죠. 네네. 그러면 정독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책 독서라는 것은 다 정독을 알고 있죠.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. 이게 정독인데 요거의 반대랄까요? 대꾸를 이룬 건 뭐예요 그러면? 그게 진짜 속독이라는 말이 있죠. 한때 유행했던 속독법. 속독법이 엄청나게 약간 사이비 종교처럼 계속 이게 이런 컨텐츠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속독에 대해서 어떤 스피드하게 뭔가를 빨리 읽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권 읽을 시간에 뭐 10권 읽으면 그만큼 더 좋다 이런 식의 되게 어떻게 보면 가벼운 생각들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이 속독법 학원 다닌 적 있어요? 속독 학원? 아니요. 어릴 적에 안 다녔어요? 네, 어릴 적에 학원 저는 안 다녔어요. 우리 엄마 그런데 안 보내줬는데 다니는 물어봤어. 속독법의 특징이 뭐냐면 이 크로스 읽기야. 이렇게 읽으래. 이렇게 읽으면서 걸리는 중요한 단어를 캐치하면 된대.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?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그게 무슨 독서야. 그러니까 이것은 책을 읽는다는 행위를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는 속독법이란 말이 거의 사라졌잖아요. 왜냐하면 그걸 압축해서 요약해주는 컨텐츠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속독을 안 해도 돼. 그게 약간 영화도 왜 새로운 영화 넷플릭스에 뭐 12부작 드라마 나오면 유튜브 바로 뭐가 떠? 맞아. 1시간 요약 뜨잖아요. 맞아요. 그거야. 속독법의 현대 버전은 그런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러면 그 영상을 1시간짜리 뭐 16부작을 1시간을 압축한 거 보면 이건 영화를 본 것인가 보지 않은 것인가 그런 거죠. 네. 내용은 알지만 봤다고 하기는 어려운 거야. 근데 어디 가서 대화할 때 뭐 더 글로리 있잖아. 거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. 그렇죠.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줄거리 말고는 사실 야 거기서 왜 송혜교 연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만한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 거 많이 보시죠.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속독이라는 게 자랑할 만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. 이거 책을 빨리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. 그건 시간도 낭비되고 그러니까. 책의 내용도 머리 안 남아. 네. 독서라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행위예요. 오롯이 혼자서 그 시간을 투자해서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문장이 주는 느낌을 혹은 그 어떤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이 한 구절이어도 나한테 오는 건데 스토리 라인만 이해할 거면 그냥 줄거리 요약만 보면 되지. 소설을 왜 읽고. 그러니까 소설을 빨리 읽었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만약에 누가 나 이거 뭐 1시간 만에 읽었어 막 그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됩니다. 제가 그러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설정과 인물들을 이렇게 읽고 나서는 뒤 중간에 결말까지 이를 때까지 굉장히 빨리 읽게 되거든요.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거는 소설가가 작법 자체가 이 빠른 진행을 위해서 굉장히 빨리 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막 문장 단위로 그냥 눈에 들어와서 술술 넘어가게 돼요. 보통 그런 책들이 이제 페이지 터너라고 하거든요.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대중적인 소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소재도 자극적이지만 우리가 늘상 어떤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익숙해졌던 플롯들이 탁 펼쳐지기 때문에 몇 가지 이 기준점들이 있고 나서는 나중에 결말까지 물 흐르듯이 이어져서 독서가 굉장히 빨리 돼요.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속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 나름으로는. 근데 그런 이 독서의 총체적인 과정을 처음부터 속독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아무 남는 게 없다.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해해야 돼. 인간을 우리는 이해하는 게 직업이잖아요. 네. 왜 속독을 하는가? 그것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강박에서 와요. 책 안 읽어도 돼. 책 안 읽어도 돼 진짜. 책 안 읽어도 돼요. 여러분들도 책 안 읽으셔도 돼. 그렇게 읽을 거면 안 읽는 게 나아. 그렇죠. 괜히 시간 낭비, 에너지 낭비,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서 책을 보여야 되는 생각이 많은데 필요할 때 읽으면 돼요. 원할 때 읽고. 하지만 책은 사야 돼 일단. 제 책은 꼭 사시기 바랍니다. 남장 책이랑. 책을 일단 사놔야 돼. 왜? 사놔야지 읽을 기회가 생긴다? 그렇죠. 안 사놓으면 읽을 기회가 없어.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다독가가 장서가는 아니지만 장서가는 다독가가 된다고. 그러니까 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읽게 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인 거죠. 맞아요. 책 사는 행위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. 책을 사는 행위, 그러니까 소유가 이해라고,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이 곧 내 몸에 들어왔다고 이제 착각하는 방식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면 이걸 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.
소유를 이제 흡수라고 생각하는 거죠. 네. 그런 착각 괜찮은 것 같다. 인생이 쓸쓸할 때 뭔가 사고 싶을 때는 책을 사라. 그래서 내 책을 사라. 우리 책을 사라. 이런 약간 거고.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우리가 책 제목만 보고 어떤 내용일지 대충 그 감이 오는 순간이 있잖아요. 책을 많이 보면 그렇죠.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책을 사서 내가 이 책을 딱 보면 이 책은 이 여러 가지 몇 개 안 되는 정보지만 이게 어떤 책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감이 오잖아요. 그죠. 감이 올 때까지 가는 게 중요해. 맞아. 그리고 두 번째는 오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. 사람들이 내가 읽은 게 맞나? 이 오독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. 네네. 프랑스 가스통 바슐라르라는 철학가가 있는데 이분도 되게 특이한 사람이죠. 완전 아마추어로서 철학의 경지에 간 사람인데 그분 책을 읽다가 그 구절이 있었어요. 네. 독서라는 것은 전적으로 오독행위다. 네. 당연한 거죠. 왜냐하면 저자가 A라는 생각을 갖고 이 글을 썼어. 근데 문장을 읽고 내가 B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답이냐? 그건 아닌 거죠. 그렇죠. 나는 그냥 B로 해석하면 돼. 그렇기 때문에 오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. 그 사르트르가 하이데거 읽고 본인이 실존주의라고 막 실존주의에 관한 철학서를 냈잖아요. 네. 근데 하이데거가 나중에 사르트르가 얘기한 건 내 실존주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결국 그 말이 뭐냐면 사르트르가 오독했다는 거거든요. 그죠. 근데 사르트르는 나름대로 그 자기의 사상을 계속 펼쳐 나간 거죠. 그러니까 창조적인 오독은 창조적인 행위다. 그죠. 그렇게. 그게 또 적극적 독서예요. 네네. 아니 나랑 작가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 궤적이 다른데 그렇죠. 그 사람이 써놓은 문장들을 읽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 사람들이 착해서 그래. 정답에 대한 그 강박이 있어서 그런데 그냥 걔는 그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니체를 읽고 이 니체의 생각이 어떤지 막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지금 두렵잖아요. 왠지 니체 이런 거 괜찮아. 처음이 어렵다. 막 얘기해도 돼. 왜? 어차피 아무도 몰라. 아무도 몰라 어차피. 누가 알아? 모른다니까? 그러니까 내 의견을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고 네. 내 경험과 결부시켜서 설명할 수 있으면 돼. 내가 이해하는 니체는 이렇다. My 니체 is. 이렇게 하면 돼. 그렇게 하려면 속독보다는 그러니까 몇 페이지라도 나의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읽고 맞아요. 네, 머릿속으로 복귀해보고 아까 이제 뭐 글로 쓰시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저번 시간에 그런 식으로 나의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끝까지 안 읽어도 돼. 그러니까 이번에 끝까지 안 읽어도 돼. 읽다가 말아도 돼. 남실장 책 다 읽다가 만 거 되게 많아. 되게 많아. 저는 이제 공부 때문에 읽어야 되니까 읽다가 만 건 별로 없는데 읽다가 말아도 돼. 그렇죠. 그러면 나와 그와의 관계는 거기까지인 거야.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다가 다 사귀는 거 아니잖아. 한두 만나 헤어지는 애들 많잖아요.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. 소개팅처럼. 그러니까 책을 너무 그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어. 너무 신성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짧게 읽어도 되고 그냥 한 페이지 이런 데는 뭐 파스칼 키냐르 그냥 이렇게 펼쳐서 35장 뭐 이런 거. 또 하필 이게 또 되는 날이 이래. 틀렸더니 맨발의 독서광이야. 신은 어둠이다. 모든 빛 다음에 느닷없이 영혼을 엄습하는 어둠이다. 뭔 말이야. 그런데 이 말이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렇지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. 그렇죠. 그러면 그걸 이제 기록해두고 야 키나를 읽었는데 모든 독서관 그렇대 하면 뭐야 그건 나의 것이 된 거지.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정답에 대한 욕구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죠.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걸 없이 그냥 가볍게 그렇게 생각해라. 그래서 주로 책을 자주 대하는 것이 저는 좋은 독서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책은 일단 사는 것이다. 사놔야지 읽을 기회가 생긴다. 책 독서법이 아니라 사는 법인데 이거는. 아니 독서법의 시작은 구매야. 그렇죠.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실장의 신간과 제 책을 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잠깐만.